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이번에는 앞서 했던 허무주의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저는 이제 허무주의가 내면의 공허함, 즉 불만족에 해당이 되고, 그것은 이제 권태와 절망으로 나뉘게 되는데, 목표가 있는 사람이 절망하게 되면은 허무주의에 빠지게 된다, 이 얘기하면서 학생과 탐구자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 빠졌던 게 이제 목표가 없는 사람의 경우가 빠진 것 같아요. 그걸 다루지 못했었는데, 이제 목표가 없는 사람이 왜 허무주의에 빠지는지 이걸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목표가 없게 되면, 사람이 목표가 없게 되면 목표를 찾으려 하게 되는데, 이 목표를 찾는 과정에서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이 뭐냐면 정답을 부정하는 것과 이제 세계관이 확장되는 건데, 이 정답을 부정하는 게 왜 이제 목표를 찾는 거에 방해가 되느냐, 이렇게 보면은 일단은 정답이 없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정답이 없는데 왜 찾아야 하는가라는 입장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런 입장을 지지해 주는 게 이제 상대주의하고 다원주의인데, 그래서 이제 상대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이제 목표를 찾지 않으려는 경향이 더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계관의 확장도 우리가 이제 목표를 찾는 거에 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는데, 왜냐면은 세계관이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사람이 이제 우주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 우주에 티끌만도 못하구나, 우주에 전만도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과연 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곧 자기 폄하, 자기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나는 목표를 찾을 이유가 없다, 내가 갖는다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무의미하다, 그래서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처세술의 한 종류거든요. 이게 제대로 된 생각이다, 이렇게 보실 분은 계시겠지만, 이건 그냥 처세술이에요. 왜냐면 정답을 부정하게 되면은 모두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마련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비판당하지 않고 누구한테 평가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처세술이고, 세계관의 확장 같은 경우도 처세술에 해당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우주에서 나한테 일어난 일은 거의 티끌과도 같은 일이고, 그래서 의미가 없다, 이거에 내가 주목할 필요가 없다 라고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처세술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표를 찾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허무주의에 빠지는 사람도 있더라, 이 얘기가 빠져서 보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허무주의를 극복해야 하는지, 그리고 극복이 가능한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 허무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밑에 나오는, 결국 열심히 살다 죽으면 무의미한데 이게 극복이 가능하냐,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극복해야 하느냐라는 문제를 논하게 될 텐데, 허무주의는 불만족을 의미해요. 결과적으로 공허하다, 채워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고, 권태롭다, 절망에 빠졌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불만족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원하진 않거든요. 인간이 이상 만족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극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맞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허무주의가 극복이 가능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면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결국 의미가 없고, 그것만큼 허무한 게 또 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극복이 가능한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허무주의를 극복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허무주의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허무주의를 극복한다는 거는 어떤 것이 유의미하고 유가치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극복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앞서 계속 말했지만, 죽음이라는 거는 아무리 의미가 있던 것도 죽으면 결국 무의미해진다라는 입장으로 놓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죽으면 무의미해진다라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죽어도 의미를 잃지 않는 경우가 있어 라고 얘기가 나오겠죠. 그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소수만이 있는데, 그거는 탐구자, 아니면은 정치인, 지도자, 이런 계층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남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인데, 이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은 죽어서도 굉장히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개인으로서의 의미는 죽어서 끝났을지 몰라도 죽고 나서도 그가 남긴 업적, 그가 열심히 살아서 남긴 그 업적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유의미하냐 무의미하냐, 죽음으로써 이 업적이 무의미해질 수 있느냐,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허무주의는 극복이 가능한데 어떤 사람들이 가능하냐? 탐구자나 정치가, 지도자, 아니면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소수만이 극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무주의는 극복 가능한데 일반 대중은 이런 업적을 남기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허무주의를 그냥 견뎌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런 입장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허무주의를 받아들여야 된다, 수용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이거를 긍정의 허무주의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사실 말했지만 이거는 허무주의를 극복한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야겠구나 한 건데, 허무주의를 극복한 건 누구냐? 탐구자, 정치가, 지도자, 이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극복을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허무주의의 관점을 일반의 관점에서 보니까 허무주의는 절대 극복이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이 사람들은 허무주의를 다 극복을 한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주의의 극복은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탐구에 대해서, 이 탐구에 대해서 예전부터 좋게 말한 이유는 이런 부분 때문일 수 있는 거예요. 탐구를 하면은 업적을 남기게 되고, 그 업적은 계속해서 명성을 누리게 해주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 탐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인간이 권태를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은 계속 소비만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소비만 하고 계속 반복적인 활동이나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탐구를 한다는 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특징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권태를 이겨내는 데에도 탐구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절망에 빠져 있는데, 이 절망의 경우는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선, 이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니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니체가 한 말을 가지고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지금 굳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아무튼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소수의 특징을 살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아무튼 그래서 사실 탐구하는 게, 인간은 배우는 게 가장 좋긴 해요. 배우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배우는 거는 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권태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향락적인 거나 아니면은 즐거운 거를 찾게 된다. 즐거운 것을 찾게 되고, 그것들을 해 나가면서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자기의 죽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의 관계 속에서의 유의미를 찾아서 그 유의미를 통해서 허무주의를 잇더라. 이게 긍정의 허무주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허무주의에 대한 보충은 됐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인식의 허무주의인데,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없더라 하면서 인식에 대한 그 불안전성으로 허무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는 뭐 제가 딱히 허무주의 얘기하면서 몇 번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인식의 허무주의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런 입장은 뭐 같이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인정을 해줘야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인식을 부정하면서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이건 좀 번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뭐 찾아보면은 인식에 대한 허무주의를 또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철학 쪽에서는. 아무튼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또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다른 영상 통해서 보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